의식의 법칙과 이 법칙의 작동 방식을 안다면 당신은 삶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이 세상을 이루는 실체이자 원인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다름이 아닌 의식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의식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법칙의 작동 방식을 안다면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의식은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실체는 두 개의 영역, 다시 말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갈라져 흐르는 하나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결과의 영역이고 잠재의식은 원인의 영역입니다. 의식은 생각을 일으켜 잠재의식에 주입을 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만든 생각을 넘겨받아서 그것의 형체와 모양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법칙, 생각이 선행되고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인상을 주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식에서 만들어져 현실에 구현이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식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시키고 잠재의식은 이를 밖으로 표출합니다. 의식이 어떠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잠재의식만의 방식으로 현실에 구현해냅니다. 여기 포인트죠. 의식이 어떠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느끼면,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느끼면은 잠재의식이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의 방식으로 현실에 구현을 내더라. 그러므로 인간은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통제할 수 있기에 잠재의식 또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적 사고와 귀납적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느낌을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 외부 세계에 구현합니다. 이렇듯 창조의 과정은 생각이 선행이 되고 느낌이 그 뒤를 잇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은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각인시킨다고요?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내가 어떤 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느낌으로써 잠재의식에 전달이 되고 각인이 되고 그게 전달이 되면 그것이 현실에 창조가 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느낌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라고 해요. 느낌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처럼 했다, 그게 뭐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에 느낌이 수반이 되면 그 생각은 느낌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그저 그렇든 느낌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느낌은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유일한 매개체. 따라서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아주 쉽게 원치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면 원치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 느낌을 통제한다는 것은 느낌을 억누르고 억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을 통제한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으로 이끄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낌의 통제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치 않는 느낌은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느낌은 마음에 하나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나쁜 감정, 싫은 감정 느낄 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한다.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창조가 될 거니까요. 자, 무엇이 됐든 부정적인 느낌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나 결함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잠재의식의 나쁜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법칙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의 실수나 결함,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되게 잘해요. 저 사람 저거 되게 부족해,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라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집중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창조가 될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부족한 것들, 눈에 보이기 싫은 것들, 그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 창조가 될 거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보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막 뉴스 같은 데서도 막 누가 욕하면서 막 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요. 누구 막 뒷담화하면서 저 사람 막 쓰레기다 뭐 어쩌고 그러면은 왜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불쾌해지는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상황이 또 창조가 될 거니까 또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확인하며 느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상반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두 가지 느낌 왜냐면 사람은 한 가지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더 우세한 느낌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가령 나는 건강해 라는 느낌과 나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두 중에 더 강한 느낌이 현실이 된다. 두 가지가 공존한다면 감각이 선행이 되어야 현실화가 이루어지며 모든 현실화의 바탕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분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어때요? 좋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긍정적인 창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다면은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들을 전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느낌의 필터입니다. 자, 당신의 몸은 느낌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우세한 느낌은 몸에 틀림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 느낌은 여러분의 몸에 흔적을 남긴다고요. 감정의 불편함, 특히 감정의 억누름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강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몸과 주변 환경에 문제나 질병이 생깁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후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불편한 감정 혹은 죄의식 뭐 이런 감정들 있죠. 그런 감정들을 계속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병으로 옵니다. 몸에 병으로 와요.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막 몸이 아프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쉽게 아프고요. 어디가 다치고요. 혹은 막 주변에 막 문제가 생기고요. 사건 사고가 생기고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요.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쁜 감정에 집착할 때, 집중할 때 그게 몸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병의 원인이 된다.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되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많이 살아요. 진짜 많이 억누르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게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억누르고 살 때 그게 억눌렀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억눌렀다면은 사실 억누르는 게 억누르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일상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괜찮은 상태가 아닌 거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야. 되게 우리가 건강한 상태 있죠. 그 상태가 돼야 하는데 어딘가 자꾸 아프고 막 몸이 자꾸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게 온다면은 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내가 뭐 과거의 실수 막 이런 데 집착해갖고 막 자책하고 있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은 어딘가 몸이 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잘 봐라. 여러분의 몸도 잘 보시고요. 어디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자꾸 아프거나 그런 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왔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죠. 당신은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느낌이 변하면 모든 표현과 행동도 변합니다. 모든 표현과 행동도 변합니다. 느낌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느낌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자,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영역,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나 뜻밖의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행운과 불행 또한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느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사실로 느끼면 얘도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느낌이 진실하다면 잠재의식은 그냥 그 느낌을 따릅니다. 잠재의식이 가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건 사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사실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세상에 구현할 것입니다. 창조해낼 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삶을 설계 하고 느낌이 변하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에 들어오면은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곧바로 외부 세계 혹은 현실의 고지곳대로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이 가진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념이 이롭든 해롭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세세하게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나 장애 혹은 목표의 지연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특성상 당신이 그것을 요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외부 세상에 구현해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 여러분들 어떤 소망 있잖아요. 간절한 소망.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거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걸 넘어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 혹은 이걸 이루려면은 지금 너무 이르고 5년은 걸릴 거야, 10년은 걸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잠재의식의 특성상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장애물을 원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끼는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안 이루어지길 바라는구나, 5년 뒤 10년 뒤에 진짜 개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이루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방해물과 장애물을 내보내서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강요를 매우 싫어하며 명령보다는 설득에 반응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재밌는 거죠. 자, 잠재의식은 강요를 매우 싫어하며 명령보다는 설득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 공부 노가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많이 했던 건데 무작정 때려 넣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닥치고 그냥 이거 해, 확언해, 뭐 해, 하고 막 어거지로 밀어 넣는 거 있죠.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요. 잠재의식은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소망과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내 돈을 창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진다거나, 내가 연애를 상상했는데 갑자기 오히려 뭐가 여성들과 멀어진다거나, 뭔가 좀 내 소망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럴 때 좀 생길 수 있다. 어거지로 밀어넣으려고 할 때, 어거지로 막 명령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얘가 열받아갖고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